지난 7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드디어 반등이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반등. 지금 보시는 짤은 이 숏을 치던 사람들의 뚝배기가 터지는 그런 심정을 표현한 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력들이 가격을 낮출 듯 하다가 올려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번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느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볼린저 밴드의 방향성,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이 나온 것이냐라고 생각하기는 당연히 이릅니다. 오늘도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해보는데 도움될 만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보시면서 한 번씩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밌는 상황 같은 경우는 달러가 약간의 반등을 한 가운데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그 가운데서 암호화폐 시장만 혼자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29,800달러대, 이더리움은 1,853달러 근방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번지 때 만들고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약간 올린 다음에 더 크게 내리려는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주말 동안에 예상했었던 반등이 나오지 않은 것, 그것이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될 소비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이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비트코인 상승에 희망을 줄 수 있을 만한 여러가지 발언 및 정보들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필라델피아의 연준 총재 이야기하기를, 자, 올해 연준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 또한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는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도움 줄 수 있을 만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말하기를, 지금부터 9월 중순까지 놀라울 정도의 새로운 데이터가 없다면 나는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금리를 동결한 뒤 우리가 지금까지 취한 통화정책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할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려면은 9월 중순까지 특히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튀지 말아야 되겠죠.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금리 동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과연 내일 저녁에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발표가 될 것인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준 같은 경우도 태연한 척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높은 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은행업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디스는 이번에 미국의 중소은행 10곳의 신용을 강등을 시켜버린 다음에 대형 은행들에게도 경고장을 날렸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미국 은행들은 금리 및 자산 부채 관리 리스크에 지속적으로 직면을 해버리고 있다. 통화정책 축소로 전반의 예금이 고갈되고 금리 상승이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며 유동성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2024년 초에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특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공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택근무를 하게 된 탓도 있겠지만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망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연준이나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연착륙 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디스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미국의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 혹은 금리 인상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은행들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은행들, 망해가지고 흡수되는 은행들 숫자들도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TV가 아니라 팟캐스트에 출연하는 전문가들, 차이가 있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소식입니다. 업데이트는 아니지만은 소식.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가 있겠다. 여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신을 보시면은 승인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냐? 블룸버그가 아니라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는 덧붙이기를, 블랙록과 인베스코 측 관계자도 ETF 출시를 가능, 불가능이 아닌 시점의 문제다라고 강조를 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승인이 되긴 무조건 될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좀 더 빠르냐, 좀 더 느느냐 차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것인데,
기간을 굳이 따져보자면은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내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했다라고요? 마이크 노보그라치가 아니라 블랙락의 내부자 혹은 관계자가 마이크 노보그라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익명의 소식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노보그라치 아니냐, 그거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보그라치가 아니라 소식통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내 비트코인 ETF 승인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지. 자,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ETF가 승인되게 된다면 엄청난 기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솟구치고 있습니다. 노보그라치가 이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솟구쳐버리는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FTX 붕괴 등으로 많은 기관들이 암호화폐 업계 진입 계획을 철회했었으나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된다. 그러면 다시금 기관들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샘 뱅크만의 FTX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을 방해했고, 현물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업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신청서가 승인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 자, 이 부분은 좀 그렇죠. 바이든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아무튼지 간에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내에 정말로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수 있다라면은, 특히나 6개월 후에 반감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딱 그때에 맞춰가지고 승인이 된다라면은 우리에게 남은 매집 기간은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돈나무원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케일이 SEC와의 소송전에서 승소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현물 ETF로 바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또 첫 번째 ETF가 될 수도 있어요. 이어서 돈나무원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SEC가 한 번에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및 ETF를 승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건 뭐 거의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과연 어찌 될 것인가? 돈나무원이의 아크인베스트가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번 주에 승인을 예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긴 하지만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반등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기사들과 함께 반등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등하게 될 것이냐. LG 분석가와 다른 분석가들은 일단 34,400달러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흐르지 않겠느냐라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로이 분석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분석가 중에 한 명인데요. 어디까지 반등할 것이냐? 30,000달러 구간, 30,000달러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다시금 떨어지게 될 것. 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나온 거 봐야 되겠죠. 계속적으로다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앞에서 최상의 경우 앞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집 기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개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6개월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너무 무리해서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도 강세를 좀 보일랑말랑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일봉을, 여기 있는 이 자리 1847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위에서 일봉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동성 맵에 따라가지고 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 있었습니다. 사토시 차트상에서도 이더리움이 크게 반등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이더리움 다시 한번 이번에 한따까리 해줄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어제 페이팔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했다는 소식 나왔었죠. 자, 이러한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출시는 이더리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JP모건의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이 이더리움의 활동을 촉진하고 디파이 플랫폼으로서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미국 규제당국에 의해서 발행이 중단된 스테이블코인 BUSD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회가 페이팔 스테이블코인에 주어지고, 이에 따라서 디파이에 예치가 됐었던 총 가치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이동하게 될 것. 이런 식으로다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문제가 무엇이냐? 수수료가 너무 높은데 정말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레이어 2로 이사를 가야 되겠죠? 페이팔도 다 그 정도는 예상을 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하지 않았었을까? 자, 그런가 하면은 잔액이 0.1 이상의 이더리움 주소가 1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1억 400만 개가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보유한 지갑 숫자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특히 2021년도 초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주소 숫자가 5천만 개를 돌파하고 나서 몇 달 후에 이더리움 가격이 4,900달러까지 슈퍼 강세를 보였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1억 개를 돌파했다. 이번에도 몇 달 후에 이더리움 슈퍼 강세장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 그때 상황이 어찌 될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현기차와 함께 파트너십을 발표하게 되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던 헤데라 해시그래프, 그때 후로 떡락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다이아몬드 바닥을 찍으면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있었고, 다음으로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레이어2 프로젝트인 베이스에 가격 피드를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에이다 고래라고 보기는 그렇고 고래가 좀 섞인 에이다 10만에서 1000만 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들이 계속해서 에이다를 매집을 쭉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5월 21일 이후 1억 달러 상당이 넘는 에이다를 계속해서 모아왔다라고 합니다. 에이다 펌핑 한번 가나요? 이에서는 북한의 해커 활동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 소재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노렸습니다. 이름은 코인스페이드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놈들이 머리를 얼마나 잘 쓰느냐, 코인스페이드 직원을 꼬십니다. 새로운 직장을 주겠다라고 꼬셔가지고 가짜 면접을 보는 동안에 악성 코드를 핸드폰에 다운받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코인스페이드의 인프라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돈을 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입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다운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 다운 한번 잘못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털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커뮤니티를 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최근에 엄청난 화제를 낳았었던 코인 중에 YGG라는 코인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거래소 맥스와 비트겟이 해당 코인을 거래해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용자들의 계정을 동결한다라든지 이 수익금을 빼앗아가는 사건들이 발생해가지고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도 피해자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거래소들이 이러면 안 되죠. 해당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샘 뱅크만이 관련된 업데이트. 얼마 전에 미국의 뉴욕 남부지검이 아주 양아치 같은 짓을 하면서 샘 뱅크만의 불법 선거 자금 혐의 기소를 철회한다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법무부 같은 경우는 뉴욕 검찰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샘 뱅크만의 기존의 사기 혐의 및 불법 선거 자금 후원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법무부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역시 바이든 정권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은 그냥 쇼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광고 재생을 통한 시청료로 채널 도와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모여가지고 큰 힘이 됩니다.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는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